이번 강연을 맡게 된 강백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스토리블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있는데 뭐 하는 단체인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글을 받아서 책의 형태로 이제 학생들에게 재가공해서 만드는 팀이고요. 제 소개 앞서 좀 이따가 이제 식사에 관한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 혹시 밥을 왜 드시는지 혹시 밥을 왜 드세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좀 왜 드시는 편? 배고프기도 하고 네. 어쩔 때는 좀 기분 안 좋을 때 먹기도 하고요. 네. 네. 기분 안 좋을 때 힘 풀리기 위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밥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제 그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영양분 섭취가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열량을 섭취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냥 뭐 하나 먹고 그냥 끝. 뭐 사냥해서 그러니까 옛날을 비유하면 사냥을 해서 먹고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문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했는데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같이 밥을 처음에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서 같이 치우는 과정까지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한다면 그런 노동력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먹는 식사 문화가 있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런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동양과 서양에도 다 식사 문화가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어른들과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서양에 대해서는 뭐 포크 넣는 법, 숟가락 넣는 법 그런 것도 있듯이 식사는 어떻게 보면 대면의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예절을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단위잖아요. 대면에 우리 만날 때 밥 먹으러 갈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가 되기도 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 만남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식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식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이 조리를 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치우는 과정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주방이 있고 배달을 시켜서 먹고 일회용기가 있어서 치우기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문화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인정을 하면 된다. 근데 그래도 모여서 하는 식문화라는 게 아직까지는 의미가 건재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배달 음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1번지가 짜장면이잖아요. 근데 짜장면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짜장면 얘기를 할 건데 짜장면에 대해서 뭐 역사부터 말을 하면 좀 길어요. 대충 말하면 중국 음식이다. 중국 음식은 맞아요. 네, 중국 음식은 맞는데 중국에서 먹는 짜장면은 두반장이라고 그것을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먹는 방식인데 짜장면 이름 자체가 자가 뭐 볶다 이런 뜻이고 장을 그냥 볶아서 먹는 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직역하면 되는데 우리가 먹는 춘장을 볶아서 먹는 짜장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런 화교들이 그 짜장면을 볶아서 그러니까 뭐 두반장을 원래 볶았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춘장을 볶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인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들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춘장을 넣어서 먹는 짜장면이 이렇게 형태가 되게 되었는데 그게 공화춘이라고 혹시 아세요?
컵라면이요. 네, 컵라면. 그러니까 거기가 최초의 짜장면을 팔기 시작한 그런 장소라고 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냥 그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짜장면이. 그래서 거기에 카라멜을 첨가한 제품을 이제 모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짜장면의 맛에 어딜 가도 짜장면의 맛이 막 그렇게 막 여기 진짜 새롭다 이런 데 없고 다 짜장면 맛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짜장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짜장면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강사가 뭐 지역학 강사였어요. 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이거는 그 사람의 내피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짜장과 짬뽕은 하나의 음식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왜 하나의 그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간장 계란밥 하듯이 그냥 면을 아무거나 볶아 먹으면 그런 음식이에요. 막 짜장면의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상해 지방에서는 뭐 해산물이 많으니까 뭐 짬뽕 형태다. 뭐 내륙 지방에서는 뭐 육고기가 많으니까 뭐 짜장 형태다. 뭐 이런 말이 이거 그 사람의 이야기고 또 예, 뭐 이 사람의 또 이야기로는 스판이 이제 중국어로 밥을 먹다라는 뜻인데 뭐 그게 뭐 츠판하다가 뭐 짬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런 뭐 우스갯소리여도 결국에는 중국이 면 문화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을 먹을 때 왜 면을 먹을까요? 밀가루를 이렇게 그냥 먹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쌀은 그냥 먹어보기도 하죠 한 번씩. 그 기회도 있고. 근데 밀가루는 좀 가공을 해야 돼서 빵 형태나 이렇게 면 형태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좀 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짜장면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들 그냥 짜장면 좋아하고 다들 먹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짜장면을 밖에 못 먹게 된 이유. 근데 제가 예전에 골프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막 돈가스 같은 거 시켜 먹고 싶고 막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있거나 뭐 거기 알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2인분부터 배달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좀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다 배달이 됐는데 이제 저밖에 안 남았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뚫어놓으신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 조리 시설도 없지 해서 짜장면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짜장면만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 있고 그냥 짜장면 하면 생각나고 거기 제가 단골 갔는데 하면 저는 몰라도 제 전화번호는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화하면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거기로 가서 지금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을 좋아하게 되다가 2018년도에 제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여행을 가볼까 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짜장면 여행을 한번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이렇게 처음엔 그러니까 경상도 창원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대전 갔었나? 대전 갔다가 이제 서울 찍고 인천 차이나타운 찍고 내려오면서 전주를 찍고 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진짜로 그 경상도 쪽 음식을 막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간이 좀 달라요. 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간이랑 달라요. 그냥 그렇다. 감사해요. 서울 쪽 가면 좀 그 이연복 짜장면집 아세요? 네. 거기 예약 2달 해야 된대요. 맞아. 네. 봤어요? 가려고 했는데 이제 혼자 1인은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거기가 연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연세대 있는 쪽에.
거기서 이제 연세대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제일 맛있는 데 갔더니 그때 별그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별그대 그 힘이 남아 있을 때였어요. 그때 별그대 힘이 남아 있어서 짜장면집 가니까 이 찬송이랑 그 도민준 있던 게 그 사진 크게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가니까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그 짜장면 집밖에 없어요. 거기는 맞아. 인천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짜장면 그냥 짜장면 거리.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딱히 그 중국인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화교도 딱히 없고 그냥 짜장면 파는 사람만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 신승반점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서 좀 오래됐는데 짜장면 하나에 10,000원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맛있나 싶어서 먹었는데 이 짜장면에 고기밖에 안 들었어요. 그 고기 반, 면 반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원형의 짜장면에 가까운 그런 게 맞겠는데 그 좀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주 갔었는데 뭐 전주에 물짜장이라고 있거든요. 전주의 물짜장은 그거 짜장면 아니에요. 근데 짜장면 맞긴 한데 그냥 짬뽕인데 전분을 해가지고 식감은 짜장면인데 맛은 짬뽕 맛. 먹을만해요. 근데 좀 근본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전주 갔었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작가를 준비를 하려고 좀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 준다는 건 엄청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내가 어떤 사물이나 이런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나를 좀 어느 정도 새겨두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짜장면 먹을 때 갑자기 제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심어주게 되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막 청년 얘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궁금할 거 맛있는 짜장면이 뭘까? 맛있는 짜장면 집은 어떤 데가 맛있을까? 라는 걸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거 좀 어떻게 해야지 맛있지? 일단 1번 배달을 하는 데는 안 돼요. 배달하는 데는 애초에 면이 불지 않기 위해서 면을 그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면이 푼다는 가정하에 면을 그렇게 뽑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맛있는 데는 이렇게 바로 조리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가는데 회전율도 좋고 솔직히 사람이 많이 가는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찾고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대부분 맛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다는 뜻이잖아요. 외부에서 와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된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데 이제 저는 수타면보다는 기계면을 하는데 이제 수타면을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애매하게 하는 데는 좀 그 애매한 맛이 맞아. 그 수제비 맛이라 해야 되나? 맞아. 밀가루 맛. 네, 밀가루 맛이 살짝 나는데 애매하게 가는 데보단 그냥 기계면이 낫다. 근데 그 제가 짜장 그 수타에 막 엄청 그런 데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건 개인 취향 그냥 스타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파를 어떻게 볶는지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 이 소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맛이잖아요. 맞아. 기본 재료 맛. 근데 양파를 어떻게 볶는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수에 좀 유명한 데 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파를 식감용 양파랑 만용 양파랑 따로 볶아서 그러니까 푹 고운 양파랑 맞아, 식감용 맞아. 양파랑 따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근본 있다. 이게 맛있다. 찐이다. 여기는 일단 7,000원.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가격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솔직히 맛있는 거 맞아요. 그 싸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5,000원에 파는 데는 5,000원짜리 마시고 6,000원에 파는 데는 2,000원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비싸면 맛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세트 메뉴로 팔려고 한다? 그거 안 돼요.
진짜 그 기본으로 승부를 해야지. 그거. 세트 메뉴랑 끼고 파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맞아. 아 이거 이거는 기다려 두지 마시고. 적고 있는데요. 적고 있는데요. 아 지금 몇 분이나? 그냥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네. 그리고 이렇게 짜장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짜장면을 막 이렇게 좋아하면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좋아하네 막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좋아하는 데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맞아. 나는 이거 왜 좋아하지? 내가 이거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그냥 짜장면 맛있으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안 쓰고 안 하게 되면 나는 이걸 안 좋아하게 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짜장면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는 짜장면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리뷰를 좀 인스타그램에 많이 남기는 편인데 짜장면 리뷰를 남길 때마다 제가 처음에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인해서 평점을 내렸어요. 좀 웃기게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웃으라고 여기 면이 안 쫄깃하니까 몇 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면에서 제가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3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 웃기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웃긴 것도 한두 번이고 이제는 웃기지도 않고 어느 순간 나는 이 별점을 매기기 위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짜장면 집을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짜장면 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별점 매기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리뷰하는 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짜장면 집 가도 안 하고 그냥 나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근데 그거 나름 내 행복도 있고 인스타 올릴 때 그런 행복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밸런스 조절해 가면서 이건 리뷰 남기고 싶다 이제는 그러고 있어요. 리뷰 남길 정도다 이러면 하고 예전엔 뭔가 독서를 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웃어주고 재밌어 하니까 그게 재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인품을 깎아먹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평점도 안 매기고 별점도 안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는 좀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를 왜 가게 됐는지 별점을 안 매기니까 그 공백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어때서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를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의 이야기였고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짜장면 배달하는 데보다는 배달 안 하는 데가 맛있다. 그럼 혹시 저도 짜장면을 정말 많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이제 저희 이게 특성상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외식 메뉴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짜장면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나씩 시켜야 되니까 짜장면도 항상 먹는 편인데 제가 이제 요즘 가본 데는 이제 영발원 혹시 가보셨어요? 임동 오거리에 한번 굉장히- 가보겠습니다. 어떠냐 물어보려고. 아니면 광주에서 여기 짜장면 괜찮다. 신라원. 신라원. 근데 거기는 가격이 워낙 세가지고 아, 거기 곱빼기가 11,000원이었나? 맞아. 비싸요. 근데 여기는 면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저요? 네. 저는 좀 수분기 있는 거 좋아해요. 아. 근데 광주에서 그냥 맛있는 데 하면 거기가 그래요. 졌어요. 오늘 그렇게 그냥 얘기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그냥 짜장면 먹다가 생각나시면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네.